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선 국민적 트라우마까지 우려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번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전문가 모시고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것은 일단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직접 이 상황을 겪고 또 구조하고 많은 것들을 함께 했단 말이죠. 제 주변에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들이 받은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일단 사망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 또 구조 인력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망자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향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PTSD 우리에게도 굉장히 좀 익숙한 용어긴 한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걸 해소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풀릴 텐데 정부나 지자체 이런 시민사회 지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예, 정부는 지난 세월호 사태 이후, 세월호 참사 이후로 심리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현재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조직 체계 아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시민사회 단체 역시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라는 것을 만들고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심리 지원단을 운영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잖아요. 어떤 점에 좀 역점을 두고 이분들을 케어를 해야 될까요? 예, 현재 시스템에서는 우선 이 재난 급성기에는 우선 심리적인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적 응급처치에 중점을 두고 심리 지원을 진행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악업성기와 만성기로 거쳐서 계속해서 심리 지원을 위한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심리적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재난 경험자들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위주로 좀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처들을요. 충격을 받은 당사자, 전문가 도움을 바로 이제 받으러 가기 전에 스스로 본인을 좀 해볼 수 있는 안정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안정화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선 많이 알고 계시는 호흡 안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이완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 3초 정도를 코로 숨을 들이마신 후에 그다음에 5초 정도 깊게 길게 내쉬는 그런 숨을 내쉬다 보면 내쉬는 동안 몸에 이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흡 이완법을 써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을 힘을 줬다가 근육에 힘을 빼는 근육 이완법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나비포옹법이라고 해서 자신이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자신의 양쪽 쇄골을 두드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나비포옹법 등이 있는데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개발한 마음 프로그램이라는 안정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참조하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정신건강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방법이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신경정신의학회도 이제 전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영상도 유포가 되고 소식도 이제 퍼다 나르는 그런 양상들이 보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실질적으로 SNS에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유포되다 보면 그것을 다시 또 재생산해서 나누게 되고 이러는 과정들이 충격적인 자극들을 계속해서 서로 더 나누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외상적 자극을 점점 더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상적 기억이 강화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심리적 고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것을 재난 경험자들이나 가족들이 보다 보면 더욱 더 충격이 크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이러한 충격적 장면을 유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이미 한번 봤다고 해서 그걸 또 봐도 별 영향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동인 거죠?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볼수록 더욱더 그런 증상과 또 영향이 심해지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전문의가 아니면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당사자나 아니면 주변에서
너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언을 주거나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우선은 첫 번째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과각성이라고 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뛰고 초조하고 불안하면서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이와 같은 그런 정서적으로 과각성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정신이 빠지고 얼이 빠져서 멍해진 채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해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심해 봐야 되고 그것이 특히 일주일이나 한 달 이내에 끝나지 않고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 이번 참사가 비단 피해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피해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특히나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피해를 겪은 유가족분들입니다. 네. 정말 상심이 크고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고통을 겪는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은 재난 경험자나 재난 유가족들을 강하게 어떤 것을 해라 하지 말라 하고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고 놀랐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최대한 안전과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 옆에 앉아서 정말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지 어떤 걸 해라 어떤 건 하지 말아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재난 경험자들이 회복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저 좀 듣고 이해하고 또 네. 공감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군요. 예.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혹시 주변에 일차적으로 좀 병원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서울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각 권역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군구별로는 보건소와 함께 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1차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은 그런 통합 심리 지원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심리 지원에 필요한 분들은 1577-0199 전화를 통해서 심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1577-0199 0199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모든 신문, 방송, 매체들이 앞다퉈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사실 계속해서 영상과 또 이런 내용들이 나가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언론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청자들은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부 뉴스만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언론에서도 시간을 나누어서 뉴스 보도를 하고 그 남은 시간에는 재난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과거 세월호 참사와 같이 잘못된 보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님과 함께 이런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